네, 오늘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3만 9천여 명입니다. 확진자가 직전주 대비 2배씩 늘어나는 이른바 더블링 현상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이제 불편한 동거를 시작한 지 약 3년째 돼가고 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떤지 정재훈 가천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는 게 사실 코로나가 다시 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또 모셨습니다. 지금 사실 오늘 오후에 들어왔던 소식부터 먼저 좀 짚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름하여 켄타우로스. 이름도 이상합니다. BA.2.75. 지금 인도에서 처음 발견됐던 오미크론 이후에 나왔던 확진자인데 지금 의심 사례이지만 이거에 대해서 좀 여파가 크더라고요. 네, 지금 BA.5가 국내에서 유행을 하고 있는데 다시 BA.2.75가 국내에서 유입됐다라는 보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많이 우려가 크실 텐데요. 네. 현재까지는 우리나라에서 해외 유입 사례가 오미크론 대유행 때까지만 해도 외국과 우리나라에서 약 4주에서 5주 정도의 시차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상회복이 완전히 진행되고 나서부터는 해외와 거의 동시에 변이 바이러스가 유입이 되는 상황인데요. 지금까지 정보를 보면 인도에서 BA.5를 밀어내고 BA.2.75가 다시 한번 우세종이 된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BA.5보다는 진화상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이점이 있다는 의미이고요. 이점이 있기 때문에 국내에 유입됐을 때에는 BA.5의 유행보다 조금 더 유행의 규모가 커질 수 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경각심이 좀 강조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사실 저희가 설명을 들으면서도 너무 요즘 사실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변이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델타, 오미크론, 스텔스 오미크론. 참고로 BA.5가 지금 유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BA.2는 스텔스 오미크론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BA.2.75가 저희가 지금 언급했던 켄타우로스 코로나입니다. 자, 어렵지만 점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확진자 4만 명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갑자기 이렇게 확진자가 확 늘어났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앵커께서는 갑자기라고 표현을 하셨지만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사실 재유행은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바이러스라고 하는 게 계속해서 진화할 수밖에 없고 새롭게 진화된 바이러스는 기존에 획득했던 면역을 회피하는 능력이 발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는 오미크론 대유행을 통해서 백신 접종이나 감염을 통해서 면역을 획득하신 분들의 비율이 매우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면역이라고 하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면역 효과는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 두 가지 요인이 맞물리게 되면 재유행이 생기는 것이고 이 재유행도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몇 번의 반복된 재유행이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확진자 한 명의 전파력을 나타내는 감염 재생산 지수가 높아진 것도 물론이고 방역 지표에 지금 빨간불이 들어왔다면서요? 네, 여러 가지 방역 지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감염 재생산 지수입니다. 지금 유행이 증가되고 있는 것인지 정점을 향해서 어느 정도 속도로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지금 상황을 본다라면 오미크론 대유행의 초입 정도의 지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직까지 유행 정점에 도달하기까지는 한 달 정도의 시간이 남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하지만 한 가지 다행인 것은 확진자의 숫자도 매우 중요한 지표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지표는 중환자 숫자가 우리가 준비한 병상 숫자보다 내려갈 수 있냐가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아직까지 중환자 지표에 있어서는 급격한 변화는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중환자 수는 그렇게 크게 많이 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 지금 보니까 저희가 그 바이러스별 감염 재생산 지수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오미크론이 9.5인데 지금 유행하고 있는 BA.5 이름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BA.5는 18.6, 거의 2배예요. 이런 수치 같은 경우에는 매우 초기에 측정됐기 때문에 정확도가 조금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러스의 변이라는 것은 전파 능력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체적인 전파 능력보다는 면역을 회피하는 능력이 생기게 되면 상대적으로 더 빠르게 퍼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미크론 변이의 BA.1에서 BA.5로 갔을 때 자체적인 전파 능력이 20%, 30% 이런 식으로 높아지는 상황인데 면역을 회피하는 효과가 절반 정도 나타난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20%, 30%가 아니라 2배씩 늘어나는 그런 효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BA.5로 가면 갈수록 조금 더 전파 능력이 커진다, 그리고 급격하게 빨라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빨라지는 것처럼 또 일시적으로 많이 보이는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BA.5 면역 회피가 강하다라는 얘기가 계속 들려오고 있는데 재감염 사례가 그래서 많이 늘고 있습니다. 완치가 됐어도 지금 그럼 안심할 수 없는 상황.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면역력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면역 회피라고 하는 것은 백신 접종이나 감염을 통해서 획득한 면역을 회피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BA.5 같은 경우에는 면역 회피 특성이 매우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다른 말로는 돌파 감염도 더 빈번하게 나타나고 감염으로 면역을 획득하신 분들이 있어도 그분들도 재감염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심지어 3회 접종되고 오미크론에 감염되셨던 분들도 또다시 재감염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미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감염에 대해서는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고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재감염이 될 경우에는 중증화율은 감소하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된 감염이 있어도 중증화율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 조금 안심 가능한 그런 결과입니다. 자, 그럼 기존에 걸렸던 분들도 어쨌든 다시 걸릴 수 있는 확률이 좀 꽤 있는 거잖아요. 네, 기존에 걸리셨던 분도 충분히 다시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감염과 재감염 사이에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면역이 조금 더 감소하기 때문에 재감염의 가능성은 높아진다라고 봐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처음에 질문드렸던 BA.2.75 켄타우로스 코로나는 지금 사실 의심 사례여서 오늘 오후나 내일 오전까지 정밀 검사 결과 후에 정확한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 이게 BA.2 또 다른 합의 변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징이 이제 빠른 전파력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그럼 지금 나오는 뉴스로 봤을 때는 11일 뉴스로 봤을 때는 지구상 가장 빠른 바이러스가 BA.5 지금 유행하고 있는 것인데, 그럼 저희가 더 두려워해야 되는 건 지금 BA.5 대비 3.24배로 더 전파력이 빠르다. 네, 이건 코로나19 무슨 바이러스 얘기일까요? 자체가 매우 전파 능력이 빠른 바이러스입니다. 그리고 오미크론 변이만 해도 이때까지 경험했던 바이러스 중에서도 가장 속도가 빠른 바이러스였거든요. 거기에서의 변이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빠른 바이러스, 그리고 가장 빠른 바이러스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등장할 겁니다. 계속해서 경신되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사실. 바이러스의 변이나 진화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자연스러운 현상에 가깝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유행이 지속되는 한 이런 현상들은 계속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저희가 코로나가 계속 돌면서 3년째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풍토병처럼 돼서 좀 감기처럼 뭔가 좀 증상도 덜하고 약간 그렇게 지나가는 것처럼 저희가 모두 약간 엔데믹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전문가께서는 예측하셨겠지만 많은 국민들은 갑자기 코로나가 이렇게 다시 유행할 줄은 몰랐다라는 입장들이 꽤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 보면 확진자가 20만 명, 올해 9월에서 10월 사이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예상 수치라고 하는 것은 BA.5의 유입 속도 같은 것들이 아직까지는 정확하지 않을 때의 데이터입니다. 하루하루 단위로 새로운 데이터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은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기로는 8월 중순 정도가 가장 큰 정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점에서의 확진자 숫자가 약 20만 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또 전문가들의 표현과 국민들이 이해하시는 거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20만 명이라고 하는 것은 일주일의 평균 값으로 20만 명 정도를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패턴을 보면 화요일과 수요일에 확진자가 많이 늘어났다가 주말이 되면 감소하는 경향들을 보입니다. 그렇다면 최고 정점에서 20만 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 단위의 숫자라고 봤을 때는 25만 명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사실 저희가 코로나 재유행 예측 그 그래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지금 전파율이 41.5%일 때 이제 10%포인트 차이로 이제 시기와 좀 숫자가 차이가 있습니다만 9월에 어쨌든 저렇게 많이 늘어날 것으로는 동의를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은 저것보다 조금 더 빠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네. 말씀드렸듯이 BA.2.75가 국내에 유입되는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면 BA.2.75는 BA.2보다 훨씬 더 전파 능력이 빠른 빠르기 상태이기 때문에 오미크론 대유행 때 보면 BA.1과 BA.2가 거의 동시에 유행을 했었거든요. 앞부분에는 BA.1이 유행했었고 뒷부분에는 BA.2가 유행을 하면서 유행의 규모가 훨씬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BA.2.75가 국내에 유입돼서 확산이 된다라면 이번 유행 규모도 훨씬 더 예상보다 더 커지고 더 빨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예측한 그것보다는
숫자가 더 커질 수도 있고 더 빨라질 것으로 좀 예상을 하신다. 그런 데이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어제 정부가 방역 대책을 내놨습니다. 일단 거리 두기는 시행하지 않기로 했는데 예방 접종과 치료제 중심으로 유행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평가가 필요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미크론 대유행을 통해서 방역의 패러다임 자체가 조금 바뀐 상태이고요. 확산을 용인한다라고 하더라도 피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 오고 있는데요.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미크론 대유행 때 기준으로 보면은 유행의 정점을 한 3주 정도 늦추는 효과가 있었고, 하지만 확산 자체를 저지하는 것은 실패를 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가 많이 감소한 상황이고, 또 하나는 방역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방역 정책의 효과도 있지만 방역 정책의 비용들도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해 같은 것들, 그런 비용들이 굉장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은 오미크론 대유행 경험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의료와 방역 대응 역량만으로 이 위기를 넘기려는 그런 전략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하실 부분일 것 같기도 해요. 자, 이렇게 유행하고 있는데 지금 4차 접종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맞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감염되지 않으신 고위험군 같은 경우에는 4회 접종을 권고를 드리고요. 하지만 이때까지 감염이 되셨다거나 일반 인구 집단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코로나 증세 감기가 다른 얘기 돌고 있는데 여러분 말씀드릴 수 있지만 감기 이상입니다. 그렇게 쉽게 볼 수 있는 질병은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까지 정재훈 가천의대 예방학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